26년 전 이혼 후 아무런 생계 대책이 없었던 생모는 생부의 권유로 남매를 해외 입양기관에 맡겨야만 했다. 5개월 후 남매는 스위스로 입양돼 세바스찬 코펙과 스테파니 코펙이 되었다. 당시 6살이던 현숙은 한글로 이름을 쓸 정도였고 한국에 대한 기억도 또렷했다. 조개 껍질 먹고 그녀들 목에 걸고 물가에 마주 앉아 밤새 짧은 바캉스라고 생각했다. 휴가철만 끝나면 곧 집으로 돌아가리라 믿었다. 그러나 바캉스가 너무 길어졌다. 이들은 엄격한 캐톨릭 교육 속에서 보통의 스위스 아이들처럼 자라났다. 남매를 입양하자 직장까지 그만두고 육아에만 전념한 양 어머니 덕분에 이들은 밝고 당당하게 성장했다. 19년의 시간은 남매를 한국 아이에서 완전한 스위스 젊은이로 바꿔놨다. 두 남매와 생모와의 만남은 7년 전에 극적으로 이루어졌다. 생모 박승자 씨는 가슴에만 묻고 살았던 아이들을 19년 만에 품에 안았다. 잘 잤니? 안녕하세요. 세수해야지. 세수해야지. 네네. 시간은 천천히 조각난 이들의 과거와 현재를 이어붙여 주었다. 이거 해. 엄마 해피하우스 식당에 가서 장사하고 올게. 다녀오세요. 식당 갔다 올게. 이따 올게. 점심식 끝나고 올게. 네, 네. 때론 말이 통하지 않아도 마음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들었다. 17일의 짧은 만남 동안에 19년의 단절은 이렇게 서서히 회복되었던 것이다. Je dirais à l'époque, c'est clair, avant de rencontrer Hommage, j'étais suisse. Puisque en fait, pour moi, j'avais aucune connaissance de la Corée, etc. Donc je me posais même pas la question. Tandis que maintenant, je dirais que en ayant vécu en Corée quelques semaines chaque année, et puis en ayant vu et appris un peu de la culture coréenne, je pense que je dois être à peu près 50%, 50%. 스위스에서도 분명 행복하긴 했다. 그러나 현숙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던 의문들은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난 누구인가? 한국에서의 생활이 명쾌한 해답이 되었다. C'était vraiment incroyable et je sais que ces 17 jours, ça a été pour moi quelque chose, mais comme si c'était une bombe atomique que j'avais reçue sur la tête et qui allait me changer pour toujours. Aussi, je sais que j'ai mis un moment pour digérer tout ça parce que c'était des émotions tellement fortes que quand je suis arrivée, mais pour moi, il y avait tout qui me semblait possible. J'avais l'impression que j'étais indestructible, que tout était possible dans la vie, que je pouvais tout faire. Que c'était comme un film de Walt Disney en fait, à se dire mais c'est pas possible que tout ça, ça m'arrive à moi et que ça puisse être aussi beau en fait, aussi merveilleux. 첫 만남 이후 현덕의 생모도 2번이나 스위스를 방문했다. 스위스에서 아이들이 자란 환경을 직접 보고 그녀는 감사했다. 무엇보다 밝고 건강하게 아이들을 키워준 양어머니가 눈물겹게 고마웠다. 언제나처럼 현덕의 생모가 이들을 맞았다. 그래, 잘 왔어. 고생했지?
타국에서 잘 자라준 아들에게 어머니는 늘 고맙고 미안했다. 더욱이 아들이 데려온 신부감에 시어머니는 반가움을 감추지 못한다. 시어머니 사랑을 받게 하고 싶었는지 현덕은 마야의 한국어 실력부터 자랑한다. 하나 둘 알아요. 1, 2, 3, 4 알아요. 여기가 그게 뭐야? C'est quoi ça? Hippo, Yoja. Yoja, c'est les filles. Il y a 2 jolies filles dans cette voiture. 한국의 웨딩, 여자가 여기야. 예, 철. 엄마, 마야한테 철 배우세요? 예? 예? 맞아요. 7년 전 첫 상봉 이후 현덕은 매년 생모를 찾았고 덕분에 한국어 실력도 많이 늘었다. 그가 몇 개의 단어들로 애써 설명하는 것은 대개가 마야에 관한 이야기다. 네가 가르쳐주면 되잖아. 현덕이가 배워주면 되잖아. 아이고 진짜 이쁘다. 예뻐. 아이고. Tu fais comme ça? Tu fais comme ça? 한국식 예법이 서툴기는 현덕이나 마야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Ok. Puis tu descends le genou, puis tu descends. N'importe quel genou? Ouais, ouais. Et puis je fais quoi? Tu descends, tu plies le genou, tu poses le genou par terre. 그래도 이런 어색한 일들이 한국인 부부가 되기 위한 통과 의례라는 것을 이들은 잘 알고 있다. 오케이. 같이 일어나라고 그랬다. 하나, 둘, 셋. Heureusement que tu m'as dit. 오지라고 수고했어. 진짜 오지라고 수고했네. 이렇게 딱 붙잡고 오래오래 잘 살아야 돼.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아. Elle est très 해피. contente. Happy. 예. Happy. Ouais. 뭘 못하는 게 없대. Allez, tu donnes un petit 이쯤에서 마야가 슬며시 선물 상자를 이게 꺼내놓았다. 뭐냐? 아들 남바라 했구만. 이게 뭐냐? 아이고 세상에. 이게 뭐냐? 한국식으로 치면 며느리가 시댁에 드리는 예단이다. 이불. 침대. 혹시라도 예단이 시어머니 마음에 들지 않을까 마야는 노심초사다. 잘 골랐구만. bien la couleur. 예쁘다고. 예단을 받아든 시어머니 엄마 표정이 이거 환해졌다. 따뜻하게 잘 깔고 살게. 마야가 시댁에서 맞은 첫 아침. 며느리의 아침상을 기대한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어머니는 섭섭한 모양이다. 시댁이 얼마나 어려운 곳인 줄을 마야는 아는지 모르는지 아침 준비가 다 되도록 잠자리에서 나올 줄 모른다. 현덕아 일어나. 밥하는 거 봐라. 문 열지 마. 됐어. 옷 입고 나와. 옷 입고 나와. 엄마 손으로 맛있게. 뭘 붙이는 거야 뭐. 하룻밤을 한 집에서 보낸 며느리는 어째 꼬다는 보릿자루 같다. 선뜻 팔 걷어붙이고 달려들지 못하는 마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곁에 섰는 그 아들도 살갑던 예전의 아들 같진 않다. 현덕이. 앉자. 자자. 자신이 챙겨주지 못한 한국 음식을 이제라도 며느리가 대신해주면 좋으련만. 결혼을 앞두고 쇼핑을 하기로 하고 집을 나섰다. 어머니는 오직 현덕의 결혼을 위해 몇 년 전부터 목돈을 준비해 두었다. 자식을 위해 어머니로서 해줄 유일한 의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건 좀 나이 들어 보이잖아. Allez. 이거 예쁘게 귀걸이 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건 좋아요? 이건 좋아요. 저고리가 챔질하는데.
근데 요걸 이렇게 세트로 나오는 거예요. 신랑, 섹시, 여자, 남자? 섹시, 신부, 신랑, 옷. 현덕이 어떤 게 더 좋아? 사진 속의 예쁜 모델이 마야는 부담스럽게 이거는 한다. 남색. 치마 안에 난생 처음 본 고운 한복 비슷하죠, 빛깔에 이게? 자기 자신이 잘 어울릴지도 걱정스럽다. 쌤이고, 요거는 또 다른 요 색깔. 배드릴게 또 요 안에 있으니까. 마야가 입양되던 1976년 그 해에만 300명의 한국 영아들이 스위스로 입양됐다. 마야도 부모의 얼굴도 보지 못한 채 필립스 부부에게 보내졌다. 마야의 양어머니 필립스 부인은 불우하게 성장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자식에게 무관심한 어머니 밑에서 부모의 장에 굶주렸다. 마야를 입양한 후 그녀는 자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이국의 딸에게 쏟아부었다. 그녀의 육아일기엔 마야의 성장 과정이 꼼꼼히 기록돼 있다. 양어머니의 사랑이 깊은 만큼 마야는 안정감 있게 성장해갔다. 그러나 자신이 입양하라는 현실을 외면할 순 없었다. Mais je pense ce qui était le plus dur, c'est quand j'étais à l'école enfant, quand j'étais enfant, les enfants se comparaient énormément aux parents. Dire t'as le nez de ta mère, t'as les yeux de ton père, et ça me faisait du mal parce que moi je pouvais pas comparer. Donc c'est vrai que c'était un peu difficile. 마야는 8살이 되자 또 하나의 문제에 부딪힌다. 양부모의 이혼으로 평화롭던 마야의 가정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혼한 양부모 사이를 전전하며 지내던 마야는 결국 16살 때 독립했다. 그리고 모국과 핏줄을 등진 채 살아왔다. Avec le passé que j'ai eu, de faire un pas vers la Corée, c'était quand même des souffrances qui pouvaient encore arriver. Donc des souffrances par le fait que je puisse apprendre quelque chose sur mes parents, des choses qu'on n'a pas forcément envie d'entendre, ou que simplement les émotions soient trop fortes, peut-être en allant carrément en Corée. 마야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은 현덕과의 만남이다. 지난해 12월 한 모임에서 현덕과 마야는 처음 만났다. 운동을 좋아했던 두 사람은 이곳 태권도장을 함께 다니며 두 사람만의 공통점을 찾아갔다. 올해 5월 4일 로잔느 시청에 그들은 혼인신고를 했고 작은 아파트에 새 둥지를 틀었다. 현덕은 여러모로 훌륭한 신랑감이었다.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유망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다. 현덕이 마야를 인생의 반려자로 선택한 첫째 이유는 그녀가 한국인 입양아라는 점이었다. Et puis en fait j'ai rencontré Maya et puis on s'entendait extrêmement bien et puis moi j'ai toujours été attiré par les filles plutôt asiatiques mais je dirais si j'étais tombé sur une européenne qui avait les mêmes qui suivait les mêmes critères ce qui est forcément est pas forcément évident puisque en fait on n'est pas rassuré. Du
일부러 모국을 외면한 채 살아왔던 마야. 그러나 현덕을 만나면서부터 마야는 한국이란 나라에 귀 기울이기 시작했다. 우선 말부터가 급했다. 모국의 말과 글을 모르고서는 한 발자국도 다가갈 수 없기 때문이다. 후추, 소금, 시초, 생선. 한국 요리에 관심이 많던 마야는 재료 이름부터 차근히 공부하기로 했다. 몇 개의 단어로 서울의 시어머니와 친해질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다. 마늘. 한국으로 출발하기 일주일 전 가족 행사가 열렸다. 현덕의 양부모 별장에 조촐한 환송 파티가 벌어진 것이다. 현숙 누나까지 참석한 자리라 오랜만에 가족 모임이 시끌벅적하다. 이혼한 마야의 양부모도 사돈끼리의 자리에 기꺼이 참석했다. 처음 현덕의 양부모는 이 결혼을 반대했었다. 그러나 곧 같은 상처를 쓰다듬으며 살아갈 아들 며느리에게 그들은 아낌없는 축복을 던져주었다. 이제 남은 건 모국에서의 혼례였다. 서울의 어머니는 누구보다 아들의 결혼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스위스에서 아들이 매달 보내주던 300 스위스 프랑. 그 소중한 돈을 꼬박꼬박 모아 어머니는 아들의 결혼 자금 1,000만 원을 준비했다. 현덕의 결혼식을 축하해줄 또 한 사람. 누나 현숙이 귀국을 했다. 예정에도 없던 현숙의 귀국에 가족들 모두 들뜬 분위기다. 낯선 한국에서 잔뜩 긴장하던 마야도 현숙을 보자 친정 언니처럼 반긴다. 생기발랄한 현숙 덕분에 모처럼 마야가 말문을 열었다. 덩달아 신이 난 건 새신랑 현덕. 아이들끼리 대학가의 액세서리 가게를 찾았다. 스위스에서도 현숙과 마야는 단짝이 되어 자주 쇼핑을 다니곤 했다. 같은 입양아 처지로 남들에겐 털어놓지 못하는 속내를 서로에게 쉽게 드러내는 사이였다. 모국이 오히려 타국 같은 마야에게 현숙은 안정감을 주었다. 마야가 모처럼 활짝 웃었다. 결혼식 사흘 전 답사 겸 소풍 겸 가족들은 남산 한옥마을에 나들이를 왔다. 이곳에서 현덕과 마야는 전통 혼례를 치를 예정이다.
아이들은 스위스의 풍속대로 소원을 빌며 우물에 동전을 던졌다. 내년에 또 와요. 나무. 나무 예. 불 붙여가지고. 맛있게. 밥하는 거. 많이 사람이 마야에겐 가장 한국적인 문화가 가장 낯설었다. 그 낯선 것들에 마야가 관심을 표시하기 시작했다. 잘하네. 예림이 안 하고. 나란히 앉아 다듬이질하는 모습이 여느 한국의 고부간과 다르지 않다. 내친 김에 가족들은 토속 상품점을 찾았다. 내일 모레면 현덕과 마야는 목각 인형처럼 다정히 사무관대와 원삼 쪽두리를 쓸 것이다. 한국 생활에 관심이 생길 즈음 마야는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함이 커졌다. 고추. 이런 마야를 위해 한글 글자놀이 카드를 산 것은 현덕의 아이디어였다. 7년 전 현덕이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도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 답답했다. 화장품. 남매는 어머니와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묘안이 필요했다. 그래서 불어와 한국말 사이에 그림이란 징검다리를 놓았다. 불고기, 대고기, 스위스고기, 덕수공. 언어는 서로가 친해지는 가장 확실한 끈이 되었다. 남산타워, 케발카, 육상빌딩, 남산다디, 육겸삼, 그림 단어장에서 글자 카드로 바뀌었을 뿐 이들 가족에게 한국말은 여전히 가장 큰 숙제다. 현덕이 생각해낸 글자 카드 놀이는 생각보다 훨씬 성과가 컸다. 한국 생활에서 배워야 할 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가족들은 동네 재래시장에 장을 보러 나왔다. 스위스에서 마야가 공부했던 찬거리 목록이 여기서야 톡톡히 제 몫을 한다. 그래요? 스위스의 피망. 당근. 피망. 없어요? 피망 없어요 여기? 잡채 들어갈 거. 며느리를 데리고 시장통을 누비는 어머니가 어느새 당당해졌다. 김밥에. 오늘 저녁 메뉴는 잡채와 김밥. 현덕 남매가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다. 오늘의 만찬을 위해 온 가족이 팔을 걷어붙였다. 가뜩이나 좁은 부엌이 더 빡빡거린다.
시어머니 앞에서 며느리는 처음으로 솜씨 자랑을 했다. 김밥은 마야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유일한 한국 요리다. 노자네 식당 내면 돈 많이 벌어. 스위스 태권도 사범의 부인에게서 미리 배운 덕에 그제서야 며느리 체면이 섰다. 네, 맛있어요. 맛있어, 접시다 담고. 마야는 설거지까지 자청하고 나섰다. 며느리 본 재미를 어머니는 처음으로 느낀다. 마야 고마워. 고마워. 맥시. 맥시 보고. 여기 엄마 찾고 싶어요? 찾을 수 있으면 엄마가 찾아주고 싶어서. 어머니가 어렵게 마야의 친가족 얘기를 꺼냈다. 엄마가 기억이 미워서 보낸 거 아니고 살기 힘들어서 스위스 보냈으니까 엄마 미워하지 말고 많이 사랑해야 돼. 이참에 어머니는 마야의 마음속 응어리를 풀어주고 싶었다. 엄마도 현숙이 현덕이 많이 보고 싶었거든. Si, avant, elle voulait beaucoup nous voir, tu vois. 하지만 마야는 두렵기만 했다. 자신이 친부모들로부터 버려졌다는 사실만 확인하게 될까봐 선뜻 용기를 낼 수 없다. 아니에요. 쌤쌤 아니래도 엄마는 기억이가 많이 보고 싶어요. 그날 밤 마야는 문을 잠근 채 밤새 울었다. Ça ne veut pas dire qu'au fond d'elle, elle n'avait pas l'espoir. Mais simplement, à quelque part, le fait d'espérer en sachant que probablement elle n'aurait jamais la réponse, le fait d'y penser tout le temps, ça lui aurait fait trop mal. Ce qui fait que, au fond d'elle, elle y pensait toujours, mais elle préférait se dire non, mais j'ai pas besoin de ça, etc. etc. Parce qu'en fait, c'était une façon de calmer la douleur. 결혼식 하루 전 공항엔 귀한 손님이 도착할 예정이다. 딸아이의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양부모가 휴가를 내고 스위스에서 날아왔다. 양부모는 이미 이혼한 사이지만 딸아이를 위해 기꺼이 동행을 했다. 스위스와 한국의 사돈이 첫인사를 했다. 적돌이 난생 처음 쓰는 쪽돌이, 처음 해본 화장. 가장 아름다워야 할 마야에겐 어색하기만 하다. 그래도 마야는 오늘을 손꼽아 기다려왔다. 주인 영신랑 우차 행 전할례를 올리겠습니다. 백년가약을 상징하는 전할례와 함께 혼례가 시작됐다. 주부 수안이 이빠 신부댁에서 기록 다홍치마에 원삼을 입은 마야는 영락없는 한국 신부다. 신부가 먼저 2번 절을 하겠습니다. 한국 여자와 한국에서의 결혼식이 꿈이었던 신랑과
25년간 한국을 부정해왔던 신부가 가장 한국적인 모습으로 새 출발을 하는 순간이다. 강을 남편이 신랑에게 올리는 자리입니다. 네. 혼례를 올리지 못한 채 결혼했고 아이들까지 입양시켜야 했던 어머니는 아들 현덕에게만큼은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려주고 싶었다. 신랑과 신부는 낳아준 어머니에게 예를 갖춰 큰절을 한다. 지금껏 아들을 입양시켰다는 죄책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도 오늘만큼은 최고로 행복한 순간을 맞았다. 앞으로 재미있게 싸우지 말고 잘 이렇게 많이 그러면 감사합니다. 지금 엄마 아들 둘, 딸 둘이에요. 이거 엄마 늙었어요. 늙었어요. 연락이 여기 있어요. 예. 많이 사랑해요. 마야, 엄마 보고 싶으면 한국에 많이 와. 이국에서 온 신부의 부모에게도 패백을 올렸다. 마야의 양어머니는 한국의 친정어머니처럼 아들, 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살라는 말을 했다. 마야는 남들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 어머니는 이제 어른이 된 아들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많이 싸운게요. 예. 왜요? 마음이 아파요? 아니 너무 행복했어. 내 마음은 나는 못했지만 애들만큼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 그날 결혼식 날 혼자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나 애 아빠가 미웠고 옆에 있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싶기도 하고 이제 와서 그런 거 생각해 소용없겠지만 그 사람은 죽고 없고 그렇게 나를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이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고 부디 우리 애들만은 그런 아픈 마음이 없이 행복하게 살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뿐이에요 지금은. 현덕 부부는 서울 야경이 내려 보이는 호텔에서 짧지만 행복한 하니문을 보냈다. Et puis ensuite, la deuxième chose, c'est que si on a un enfant qui naît, on va l'inviter à la naissance.
Et on viendra célébrer les 1 an de notre enfant en Corée pour faire le repas traditionnel. Ensuite, on compte bien venir pour les 61 ans de ma mère pour faire justement la fête. 결혼식 다음 날 마야의 양부모가 현덕의 생모집을 찾았다. 사돈지간이 어렵긴 동서양이 마찬가지다. Alors, merci à vous de donner votre fils à Maya. 엄마, 감사합니다. 현덕이한테 마야한테 준다. Merci. 안사돈들은 자식들의 행복을 위해 덕담을 나눴다. 아, 많이 행복, 해피. Mais non, tu peux aussi venir à la maison. 마야 양어머니는 결혼식을 치러준 현덕의 생모에게 스위스 전통 자수를 선물로 가져왔다. 너무 예뻐요. 저는 멀리 있으니까 자주 못 만나니까 사랑을 마음으로만 하지 가진 못하니까 가까운 데서 많이 사랑해 주세요. Je suis très reconnaissante d'avoir accueilli Maya et puis de l'avoir accueillie comme une fille. Et je suis très heureuse qu'elle ait une famille, une nouvelle famille. 자식을 향한 마음은 낳은 사람이나 키운 사람이나 한결같다. Merci aussi. 네, 감사합니다. 이튿날 마야의 친부모를 찾기 위해 가족들은 한국 사회봉사회를 찾았다. 마야의 스위스 입양을 주선했던 이곳은 현덕 남매의 입양과 상봉을 도와준 곳이기도 하다. 일말의 기대를 가졌지만 이곳은 다만 해외 입양을 주선했을 뿐이었다. 여기서 그들은 마야가 충남 홍성 근처에 버려져 그곳 보호시설에 맡겨졌다는 단서 하나만을 확인했다. 마야가 이곳에 오기까지는 많은 용기가 필요했다. 기대는 하지 않았어도 실망은 감출 수 없었다. J'aimerais beaucoup qu'elle retrouve sa maman. J'ai beaucoup pensé. Si je pouvais faire quelque chose, je le ferais. Non, je crois que pour Maya, ce serait compléter sa famille. Donc son futur mari et sa maman, ce serait joli. Ce serait un joli rêve à réaliser. 마야의 양부모는 딸의 온전한 삶을 위해 핏줄을 찾길 진심으로 바랬다. 하지만 끝까지 마야를 도와주지 못하고 스위스로 돌아가야 했다. 낯선 곳에 혼자 남겨질 아이처럼 마야는 좀처럼 어머니의 손을 놓지 못한다. 더 이상 자신들에게 미안해 말고 친부모를 꼭 찾으라는 당부와 함께 마야의 양부모는 떠났다. 현덕 부부와 어머니는 홍성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마야의 친부모 찾기를 시작했다. 들어온 날짜가 4월 15일 날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렇게 하고 결혼된 날짜가 7월 언제 어떻게 이곳까지 마야가 오게 되었는지 우선 그것이 궁금했다. 저희한테 가지고 있는 것 서류가 다거든요. 시신명에 4월 15일 날 한양여자 어린이집 원장님이 데리고 오셨대요. 직접 데리고 오셔서 애교에 관한 이렇게 전반적인 상황을 이렇게 적어주셨고 이곳에도 역시 마야의 친부모에 대한 기록은 없었다.
이 김기옥이라는 이름이 진짜 이름이 아니에요. 저희가 지은 거예요. 서류상 이렇게 필요하니까 저희 임의대로 원장님이 지으신 이름이에요. 김씨라는 성도. 그렇게 집착했던 김기옥이란 이름 석자도 부모가 물려준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그걸 알려면 그 보육원을 또 찾아가야 돼. 그래서 그 예산으로 전화를 해봤거든요. 예. 근데 지금 그 원장님이 하시는 분이 74세인데 지금 계셔요. 그래서 오늘 오신다고 전화를 드렸더니 그러나 버려진 마야를 이곳 보호시설에 맡겼던 타가수 원장을 알아낼 수 있었다. 혹시 기억에 그럴까 연연했는데 본인이 확실히 기억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예. 그 길로 마야를 입양기관에 맡겼다는 원장집을 찾았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이거 웬 이렇게 많은 손님이 오셨디야? 응? 이리 들어오세요. 이 아가씨인가 보죠? 그렇게 그래, 승필이 똑같아. 앉아요. 똑같아. 며느리예요. 그래요? 네, 지난 토요일에 결혼식을 했어요. 서울에서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엄마 찾고 싶다고. 갓난 아기 때 본 후 25년 만에 보는 마야를 이금순 씨는 대번에 알아보았다. 여기가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어요. 예, 그래요. 지금 25년 전인데 이 아가씨가 지금 25살일 거예요. 25년 전에 이 엄마 아빠가 저기 우리 집이니까 거기서 그냥 이렇게 얹혀서 살았어요. 엄마 아버지가. 엄마 아버지가 얹혀서 살았는데 그 위로 그 오빠 되는 애가 이름이 승필이야. 근데 걔가 지금 아마 31나 둘 됐을 거예요. 얘 오빠가? 응, 오빠가 있어요. 오빠가 있었어. 오빠가 승필이요. 그리고 이 씨는 마야 친오빠의 이름과 나이까지 기억하고 있었다. 가만히 생각하는 게 그때 그 전날 나나이 같으면은 서승필이 동생 값도 안 떨어졌다고. 응, 그래서 3일 고 이튿날 데리다 줬어 내가. 친부모가 살아있다는 것과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입양시켰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야는 25년간 자신을 억눌러 왔던 고통의 무게를 덜 수 있었다. 마야는 자신이 태어났고 단 하루 동안 머물렀던 이곳을 사진에 담았다. 떠날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마야는 스위스로 가져갈 한글 공부용 CD롬과 한글 키보드를 샀다. 여기 얼마예요? 이거요? 예. 마야 김치 맛있어요. 이거 깍두기 중인다. 깍두기가 죽인다. 예, 맛있어요. 현덕 어머니도 이제 아들과 헤어질 준비를 한다. 김치는 7년 전 생모를 만난 후 현덕 남매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됐다. 현덕이 스위스에 도착할 즈음이면 김치는 알맞게 익어 있을 것이다. 수천 마일 떨어진 스위스에서도 김치의 맛은 고향을 추억하게 할 것이다. 가방마다 김치통을 채워 넣는 것으로 현덕의 짐 정리는 끝이 난다. 한국에서 보낸 2주는 마야에게 혼란과 고통의 연속이었다. 마지막 날 밤 2주간의 서울 생활을 정리하며 마야는 한글로 쓴 인사말과 이름이 담긴 엽서를 스위스 친구들에게 보냈다. 떠나는 날 아침, 먼 길을 떠나는 아이들을 위해 어머니는 든든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러나 현덕은 한술도 뜨지 못했다. 아들과 어머니는 말이 없다.
남매를 떠나보내는 일은 언제나 처음처럼 힘이 든다. 그래, 내년에 만나요. 아프지 말고 잘 있어. 잘 가. 예. 어. 엄마 잘 계세요. 예. 자, 너는 잘 예. 가고. 마야도 잘 가고. 웃음으로 아이들을 들여보내고 어머니는 눈물로 돌아섰다. 현덕 부부가 떠난 사흘 뒤 예산의 타과서 원장으로부터 마야의 혈육을 찾았다는 뜻밖의 연락이 왔다. 박 씨는 현덕 부부의 결혼 사진을 들고 마야의 친부모를 찾아 나섰다. 집이라고 이렇게 어둡지 않아요. 어머니 되세요? 네, 들어오세요. 체격이 엄마 닮았고 막 이래 큰 거 보니까. 어머니는 나 젊었을 때 같은데. 같아요. 네. 우리 아들이에요. 엄마 많이 닮았는데 이렇게 보려고 그랬구먼 그래. 긴가 봐. 나 닮았나 봐. 닮았는지 그게 그 어떻게 해서 찾아. 고아원에 왔었대야. 이렇게 따님이 찾는 중이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랬죠. 내가 걔가 용서를 해준다면 한 번쯤은 만나보지만. 근데 이 딸이요. 그 서류상으로 예산에서 만난 마야의 길에다가 친부모들은 버렸다 이렇게 돼 농산일에 있어요. 지친 원래 노인들이었다. 찾으려고 보니까요. 그런데 막상 그 유치원에 와가지고 그 사부님이 엄마 아버지가 계시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자식을 낳아서라미 그냥 키울 수 없다고 그냥 남 내주고 저라미 와서 지금 와서 얼굴 쳐다본다는 것도 이게 부모의 도래가 아니고. 가족들은 얼굴도 모르는 딸의 결혼식 비디오를 보았다. 25년 전 마야의 생모는 병고에 시달리는 남편과 가난 때문에 태어난 지 하루 지난 아이를 입양시켜야만 했다. 어디서든 자신들보단 잘 먹이고 잘 입혀 키울 거란 생각뿐이었다. 아버지는 병들고 무능한 자신 때문에 어린 딸이 입양됐다는 자책으로 얼굴을 돌려버린다. 오빠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동생이 당황스럽다. 되게 2년 됐나 작년에 스위스 가니까 자신을 꼭 닮은 딸을 보자 마야의 생모는 회한해졌는다. 현덕 어머니도 누구보다 지금 마야 생모의 심정을 잘 알 것이다. 어머니 잘 살 거예요 이제. 마야? 엄마야. 안녕하세요. 그래, 안녕히 잘 있다. 마야. 지금 마야 엄마 만났거든? 내년에 나오걸라 한번 보고 얘기 좀 한번 하고. 한국말 많이 배우시고. 한국말도 많이 배우고 그래가지고 서로 얘기나 좀 했으면 할 말도 많은데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생각이 잘 안 나고 물어보고 싶은 말도 많고 할 말도 많고. 말은 통하지 않아도 오누이는 가슴으로 느낀다. 보았으면 좋겠어. 마야? 예? 엄마다. 예, 안녕하세요. 그래요. 예. 하고 싶은 말 하세요. 한국말 알아들을 수 있냐? 못 알아듣지? 몰라. 그래요. 그냥 사랑한다 하세요. 사랑한다는 그래요. 아니고. 마야, 엄마는 너 사랑한다. 예. 나도. 나도? 그래. 예. 그래. 한국어 많이 배워갖고 나와. 네. 오빠 소리 할 수 있어? 오라라. 그래요. 그래, 말 안 되는 거? 다음에 와서 얘기하자. 마야 사랑해. 뽀뽀 소리 좋아해요. 뽀뽀 하세요.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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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뽀뽀. 신랑한테 충실하고 시어머니 말 잘 듣고 그렇게 해. 신랑 엄마 말. 어머니는 25년간 말 잘 수없이 가슴으로 되뇌었을 말을 이제야 꺼내놓는다. 엄마는 하고 싶은 말 많은데 네가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다 못하겠어. 그러고 엄마 용서해 주는 거지? 용서 해주는 거지? 핏줄은 25년간의 미움을 뛰어넘는다. On pourra partager toutes les années qu'on a perdues. Et puis que je t'en veux pas non plus de ce que tu as fait. Je pense que en Suisse, j'ai aussi une vie. T'as pensé à une vie meilleure pour moi. Voilà. Puis j'essaye d'apprendre le coréen pour pouvoir parler avec toi après. 며칠 후 스위스에서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I'd sit by my window waiting for someone to sing me his song. So